한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의 공용 부분 수익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모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은 하나의 부분, 즉 구분 소유권은 점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용 부분은 복도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용 부분을 타인이 임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야, 내 소유권의 일부분에 대해서 왜 네가 임으로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대법원에서는 예전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타인이 임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는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한 20년 정도 이어져 왔는데 2017년인가 18년에 아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 개인이 청구하는데 관리단이 이미 공용 부분 수익을 얻고 있어.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정리됐고, 최근에 어떤 판결이 있냐면 관리단이 그 부분의 수익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작년에 아파트 관리 신문에 올렸던 2024년 집합건물 관련 10대 판결에서 서울고등에서 아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공용 부분 관리와 관련된, 즉 수익금 분배와 관련된 결의가 없다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집회 결의로 다르게 결의하면 그때 비로소 수익금 분배에 대해서 장충금으로 충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익금 사업을 충당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수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법원,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분소유자들, 피고는 관리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옥상 중계기가 설치됐죠. SK나 뭐 KT, 옥상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 1년에 얼마씩, 4천 얼마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배를 안 해주고 있어서 분배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부분 관련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예전에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상가의 통로로서 기능하는 것일 뿐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상당 이익을 상실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그래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 이후 공용부분 수익을 관리단이 청구할 때 구분 소유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리단이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는 별도로 이 제3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 공용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 소송이라 할 수 없고, 최근 서울고등에서 같이 청구할 때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같이 청구할 때는 관리단이 우선해서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구분소유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관리단이 받았을 경우에 왜 너희는 수익금 분배를 안 해줘? 그래서 수익금 분배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원심법원은 이런 판결을 합니다. 집합건물법은 명시적으로 공유문 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익금 분배 배분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기속되는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배분 횟수, 배분 시기, 배분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되고,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관리단한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운영 자체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인데 대법원은 아니다. 관리단 집행 결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집합금으로 공용 부분에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구분 소유자를 전원에게 지분은 비율에 따라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부분에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집합금융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용 부분 비용과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귀속되기 위한 절차 같은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죠.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 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전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는 등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수익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관련 집행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원심 너희들 무적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집행 결의가 없었으면 지급해야 되고 집행 결의가 있었으면 그 집행 결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판시한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공용 부분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구분 소유자 각자는 공용 부분에 발생하는 그 3자에게 사용하는 그 3자에게 부당이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 범위는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단이 먼저 임으로 사용하는 제3자, 임으로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리단 제3자에게 이미 임차를 줬을 때 관리단이 수익금을 받게 되죠. 이 관리단이 수익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니면 관리단이 먼저 청구하고 있을 때는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관리단의 그 수익금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수익금 배분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고등에서는 관리단 집행 결의가 있어야 된다. 즉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리단 집행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집합건물법 16조 그 위의 조항에서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되어 있을 뿐 분배를 위한 관리단 집행 결의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를 해서 원칙적으로 수익금 분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관리단 집행 결의가 있을 때는 결의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